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한 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의 출발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제작진 여러분께서 머스타드와 케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시장이 이렇게 색깔이 다채롭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발걸음 떼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일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조금씩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급증을 했고요. 이 점이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하면서 오늘 시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요, 오늘 39,1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만 달러 선 고지에서 더욱이 격차를 많이 벌리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7% 하락입니다. 5,1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이었고요.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 섹터는 이렇게 1.4%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그려나갔는데요. WTI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1.8% 현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원유가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영향 그리고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미국 원유 가격이 이미 18%나 올랐습니다. 이런 점도 오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헬스케어 이 하락의 중심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조정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헬스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16번째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역시도 크고요. 오늘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하락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 메디케어에 대한 지급액을 하락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사들에는 마진의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재료였는데요. 이미 비싼 의료비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오늘 각종 보험사들의 주가가 동반으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CVS 헬스 등이 동반으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클리컬 쪽에서는 테슬라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1분기 인도량이 38만 6,810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전망되고 있던 수치는 45만 7천 대였습니다. 사실 이 전망치보다 나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의 중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40만 정도가 하나의 척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40만 정도는 넘겨주면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할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40이라는 수치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8%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던 건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이었다라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더욱이 촉발시키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히트맵을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사들 히트맵의 우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기운을 띠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와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후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0.7%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421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디즈니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메타 그리고 디즈니의 주가가 그래도 선방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이제 디즈니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 12개월 동안 20%의 상승 여력이 점쳐진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전해줬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디즈니의 주가 1%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술주 내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 차세대 AI 수혜주로 선정이 될 만한 종목을 세 가지를 꼽아줬죠. AMD, 마이크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까지 해서 주니어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전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들의 주가가 약했습니다. AMD는 2.5%의 낙폭, 마이크론은 1%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약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4,900포인트 선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무버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특징주 4위에는 엔데버 그룹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버레이크 사모펀드로부터 130억 달러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인수 뉴스는 피인수 기업에는 주가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엔데버 그룹은 2%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챔피언 X입니다. 유전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석유가스 기업이죠. 슐럼버거가 77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인수 이슈에 따라서 10%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클라인 그리고 타미 힐피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PVH라는 기업인데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 매크로 경기 여건 그리고 유럽 내 성장 둔화 이런 점들을 이유로 이번 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 연간 가이던스를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상당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주가 2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R 호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웨드부시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시즌에 계절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소식에 DR 호튼의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5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주요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혜은 앵커가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정리해드립니다. 네, 간밤에는 매크로 데이터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슬라까지 미국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유가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졸츠, 그러니까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야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고용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번 주 고용의 한 주 첫 번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 8천 건보다 8천 건가량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직전월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의 비율은 5.3%로 3달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고용 대비 채용 건수를 나타내는 채용 비율을 2월 3.7%를 나타냈습니다.
2월 퇴직 비율은 3.5%로 소폭 늘었으며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는 이직의 경우 2.2%로 전월의 2.1%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네,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쨌거나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인식에 공감대는 형성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서 실업률이 늘어나게 될 경우 연준이 빠르게 스텝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작으로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은 내일 받아보게 되고요.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까지 저희가 모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민간 고용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저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츠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꺾여가는 추세 자체는 가장 높이 위치한 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은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두 번째 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해고와 또 그만두는 이직의 비율들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이번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에 나온 발언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에 확인이 됐고요. 자, 로레타 메스터 총재와 메리 데일리 총재가 간밤에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두 총재 모두 올해 3번 인하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메스터 총재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나 인하를 좀 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이른 인하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립금리를 3%로 조금 높게 올려잡았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이 직후에 FOMC 회의에서 인하에 대한 논의는 배제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데일리 총재는 어떤 이야기 내놨을까요? 기존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3번 인하를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느쯤에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도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자, 연준에 계속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13명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겠죠. 앞서서 체린 앵커도 그리고 김태수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테슬라의 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와도 함께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일 테슬라가 올해 1월에서 3월 차량을 38만 6,810대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인도량인 42만 2,875대 대비 8.5% 줄어든 수준으로 팩트셋 집계 전망치 45만 7천 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4년 만의 역성장으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1분기 차량 생산량도 43만 3,371대로 1년 전보다 1.7% 줄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각종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에 오르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생산량과 인도량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으며 전기차 혁신의 상징이었던 테슬라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 기존의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컨센서스 수치도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였던 인도량의 상승분이 두 자릿수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2018년부터 어쨌거나 조금씩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자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확실하게 수치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모델 3와 Y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고량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를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재고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의 둔화가 이렇게 테슬라의 재고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텐데요.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는 것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다음 화면 함께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선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빨간 선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신뢰도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요? 이 가장 위쪽에 빨간 선이 비호감이다 라고 응답을 한 비율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개를 또 한 번 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감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적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러한 행보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테슬라의 재고량과 인도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했다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일론 머스크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조금씩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테슬라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이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라고 하면 원전, 우라늄 쪽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안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상당히 호감도가 떨어졌던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그 모습을 확실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시죠. 국내외 원자력 발전주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 사용이 확대되면서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원전주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가 지난 1년 동안 최소 90% 이상씩 급등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자력 산업은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도 했지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가 까다로워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최근 원전이 부활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력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지금 이 오미주 기사에서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주요 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에 필수적인 원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이죠. 우라늄이 타 원자재 대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그러니까 거의 2023년 상반기까지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근 5년 동안 우라늄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타 원자재 대비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이 가장 위쪽에 검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 당장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결국에는 원전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가 원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요를 이 노란 색깔 범위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우라늄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 한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켓워치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유가가 85달러 선을 넘기면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4.3%를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 화면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국채금리 10년물의 금리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최근 1년 동안의 유가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여기 85달러 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하방 압력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유가도 상당히 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은 간밤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65,000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은 현재는 6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금은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에브리띵 랠리의 금이 사실상 주인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